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학습한 것을 간단히 OX로 복습하고 나서 오늘 진도 담보물권, 유치권, 저당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 보면 지상권,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양도성이 있으나 임차권은 임대인의 동의를 요한다. 맞는 질문이에요? 틀린 질문이에요? 이게 맞는 질문인데 우리 전세권이니 지상권은 물건이라 불러. 물건은 누구의 동의성이 없더라도 좀 전세권 같으면 설정자, 건물주 동의 없더라도 양도 처벌할 수 있는 게 물건이다. 근데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채권은 뭘 양도하려면 제한을 받아요. 누구의 동의를 얻는다든가 세입자들이 내가 세사하는 목적물을 내 마음대로 양도할 수가 없어요. 집주인의 동의 없이는 양도가 안 되겠죠. 물건은 양도성이 있으나 임차 채권은 양도하려면 무슨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 이게 물건 채권 차이점이에요. 맞는 질문이에요. 자, 두 번째 보면 지상권은 최장 기간의 제한이 없으나 몇 년이란 제한이 없으나 여기까지 맞는 질문 같아요? 틀린 질문 같아요? 맞는 질문이에요. 보세요. 지상권은 최단기 제한이 있어. 아무리 짧게 정해도 견고한 건축물, 수목은 30년. 기타 건물, 목조 건물이에요. 목조 건물은 15년. 공작물은 5년의 기간 반드시 보장해라. 이 기간보다 짧은 기간 정했을 때 이 기간으로 무조건 연장하지만 최장기의 제한은 없다. 없기 때문에 남의 땅을 빌리는 지상권은 영구무한이어도 좋다는 거예요. 여건이 맞는 질문이에요. 건물 전세권은 전세는 건물 전세권이라는 것이 있고 건물도 전세권 설정할 수 있고 토지 전세권도 있어요. 토지도 설정할 수 있는데 이건 제가 기초에 말씀 안 드린 건데 이 최단기요. 아무리 짧게 정해도 다음의 기간은 보장해 줘야 된다. 건물 전세 등의 전세권은 최단 기간 1년의 제한이 있어요. 1년의 제한이 있다는 것은 건물 전세가 됐을 때 1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무조건 1년까지는 보장이 되는 거예요. 최단기 제한이 있어요. 근데 토지 전세권은 최단기 제한이 없어요. 이거 기억하는 게 좋아요. 토지 전세 등기 내면서 3개월이면 3개월면 끝나는 거, 6개월면 끝나는 거지 최단기 제한은 건물에만 있다. 이왕 말 나온 김에 그러면 최장기는 근데 건물이건 토지건 최장 10년이에요.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10년이에요. 최장기간. 그래서 10년을 넘는 기간을 등이 내버리면 10년으로 단축하는 거예요. 자, 전세권은 토지건 건물이 몇 년 초과할 수 없다? 10년. 하지만 최단기는 건물에만 있지. 토지 전세권은 최단기 제한이 없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럼 요즘 만나보세요. 지상권은 최장 기간의 제한이 없으나 여기까지 맞아요. 건물 전세권은 최단기 1년의 제한이 있다. 맞는 틀린 질문? 맞는 질문이에요. 여기요. 자, 이렇게 뭐 잡다한 거 암기하는 거 아직은 신경 쓰지 마.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다 제가 할 일이지 여러분들이 정리할 일이 아니야. 뭐든지 요건 약간 암기할 거, 요거는 이렇게 정리할 거 다 선생님이 내가 할 일이야. 여러분들은 빠지지 말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앉아만 있으면. 근데 앉아있기도 싫어해, 이제. 치료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용어예요. 치료는 지상 요소가 아니나. 우리가 지상권을 땅을 빌릴 때 지료는 정하면 내는 거고 정하지 않으면 무상이고 유상, 무상 관계없다. 꼭 지상권에 지료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다. 요소가 아니나 전세금, 전세권의 전세금과 임대차의 차임은 요소이다. 꼭 있어야 되는 것이다. 자, 보세요. 이게 맞는 질문인데 모든 전세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전세금이 있어야 돼요. 전세금이 없는 전세권은 성립 자체가 안 돼요. 모든 전세금이 수수돼야 되는데 전세권의 전세금이 전세 성립 요건인데 이 전세금은 꼭 뭐에 한한다? 금전. 금전에 한한다. 한한다는 건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금전이 아니라면 전세금이 될 수가 없어요. 꼭 금전만이 전세금이다. 또 모든 임대차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그러면 차임이 있어요. 차임.
차임이 없는 임대차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한테 물건을 빌려주고 아무런 차임을 받지 않아, 대가를 받지 않아. 차임을 받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죠? 너 이 건물 빌려줄게, 이 토지 빌려줄게. 그 대신 공짜로 써. 뭐 아무도 낼 거 없어. 그냥 무상 사용해. 라고 차임을 받지 않으면 사용대차. 뭘 대가를 받으면 임대차. 근데 임대차 차임은 유상이면 되는 거지. 꼭 금전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토지 임대 주면서, 건물 임대 주면서 돈을 받아도 되고, 토지 임대 주면서 야 1년에 쌀 2가마 주기로 하자. 쌀을 받는 것도 차임이 되고, 나는 돈도 없고 쌀도 없으니까 네 토지 200평 나에게 빌려준 대신 1년에 10번 품앗이 일해줄게. 대신 일해줄게. 그래도 차임이야. 차임은 대가만 받으면 되는 거지. 꼭 금전일 필요는 없지만 모든 임대차에는 차임이 있어야 되고, 모든 전세권에는 꼭 전세임이 있어야 된다. 지상권의 치료는 요소가 아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요 지문은 맞는 지문, 틀린 지문. 맞는 지문. 자, 이렇게 들어가고, 아이고. 자, 네 번째 보면요. 요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건데 간단히 보면 돼요. 우리가 지상권, 전세권, 물권이라 불러, 물권. 남의 부동산 빌리되 토지를 빌려 쓰는 지상권, 전세권은 물권을 빌린 거, 물권으로. 자, 물권리. 물권의 특징은 뭐죠? 물권의 특징은 내가 남의 토지 지상권 설정했어요. 전세권 설정한 지상권, 전세 물권이래. 물권은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야. 뭐냐? 또 남한테 뭘 빌리되 채권이 빌린 거예요. 채권. 아니, 부동산 빌리되 이건 물권 빌리는 거고 채권이 빌린 방법이 있어요. 토지 임대차 예를 들면 토지 임대차, 건물 임대차. 임대차 기간 내고 빌리는 건 채권이 빌리는 거야. 그러니까 채권은 어떤 특징이 있죠? 우리 채권 상대권. 근데 둘끼리만 주장하는 권리지 새로운 신소자, 경락자, 제3자한테는 주장을 못하는 권리야. 약하게 빌리는 거죠. 근데 또 빌리는 게 또 있죠.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요것들은 뭐로 빌린 거냐? 우리 국가 정책적으로 보호하는 특별법에 따라 빌리는 거야. 그러니까 남한테 부동산을 빌려 쓰는 방법에 크게 3가지가 있는 거야. 물건을 빌리든, 임대차 채권을 빌리든, 특별법을 정부에서 국가 정책적으로 보호하는 특별법 정부에서 빌리든, 크게 3가지가 있는데, 근데 이 지상권, 전세권에서는 이 목적물에 필요비라는 게 있어요. 필요비. 법령에 오는데 필요비가 뭐냐면요. 어떤 목적물 수선비, 수리비 같은 거.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필요비라 불러요. 비가 줄줄 새면 지붕을 고치거나, 뭐 장판하거나, 도배하고 그러는 거. 이런 필요비라 부르고, 유입비라는 게 있어요. 필요비, 유입비. 이거 다 이제 뒤에서 배울 거예요. 임대차 가면 다 이런 용어들 많이 배우는데, 유입비는 어느 목적물의 개량비야, 개량비. 개량비라는 게 뭐냐면요. 없어도 그만이지만 있으면 더 좋아지는 거. 예를 들면 화장실이 수세식이 아니었는데 수세식 화장실을 바꿨어요. 더 편리해지는 거죠. 건물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어떤 비용이 들어가서 그 부동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거. 그걸 유입비라 불러요. 그런데 물건인 지상권, 전세권에서는 수선, 수리, 필요비는 누가 부담하는 거냐? 전세권자 스스로 부담하는 거지. 설정자들이 건물주인이 부담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뭐 장판비, 도배비, 전세에서는 장판비, 도배비를 전세권자가 하고 월세 임대차를 얘기하는 거야. 월세에서는 장판, 도배비는 집주인이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물건인 지상권, 전세권에서는 수선, 수리, 유지 관리는 그 권자들이 빌려 쓴 사람이 스스로 해야 되는 거지. 설정자, 건물 주고 땅 주인이 해주는 게 아니야. 그런데 임대차에서는 필요비, 유입비, 수선, 수리도 다 임대인이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에 전세기한이 끝났다, 지상권 기한이 끝나면 지상권 전세권자는 설정자. 우리 누굴 설정자라 부르죠? 설정자, 건물주인, 땅주인. 소절 설정자라고 설정자에게 필요비 상한 청구는 없고 유입비 상한만 요구할 수 있어요. 근데 임대차에서는 모든 수선, 수리, 유지 관리를 임대인, 집주인이 해줘야 되는데 얘가 안 해주는 거야. 급한 세입자는 내가 할 수 없이 했단 말이야. 비가 줄줄 새는데 집주인 씨 지붕 수리 빨리 해주세요. 돈이 없대. 안 해줘. 누가 불편해요? 임차 내가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내 돈 들여서 방수업자 불러 옥상을
방수 처리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다음에 임대인은 임차인 임대인에게 필요비 유입비 두 가지 모두 상환 요구할 수 있는 거. 네가 할 걸 내가 했잖아요. 그래서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필요비를 집어넣거나 유입비를 집어넣었다면 이 두 가지 모두 상환을 요구할 수 있어요. 임대인에게. 하지만 물건에서는 유입비 상환 청구만 있지 필요비는 자기가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상환 청구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질문은 맞는지인 거 봅시다. 지상권과 전세권은 유입비 상환 청구권만 인정하나 채권 임차권은 필요비 유입 상환 청구 둘 다를 모두 인정한다. 맞는 지문, 틀린 지문, 맞는 지문. 아직은 뭐 이런 거 저기 하죠. 자, 저당권은 배우지 않았지만 오늘 뭐 저당을 배울 거지만 말씀드리면 저당권의 담보를 위해 임차권은 불가능하다. 이 얘기는 임차권은 저당 못 잡힌다는 거예요. 못 잡히나 지상권, 전세권은 저당 설정이 가능하다. 이게 맞는 문장인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저당권은 어디 잡는 거냐? 저당권은 일단 부동산 담보제도예요. 부동산 이용해서 돈을 빌리는 건 저당권, 동산 이용해 돈을 빌리는 건 질권, 전당포. 부동산 담보제도인데 부동산 중에서 원래 부동산 소유권, 이 소유권을 저당 잡는 거예요. 소유권을. 소유자에게 돈 대출해주고 아파트 소유권 같은 거를 저당 잡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런데 이 소유권 말고도 잡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그럼 딱 두 가지 있어요. 이 물건인 지상권, 이 지상권, 전세권은 저당 잡힐 수 있어요. 딱 두 가지 권리만. 민법에서는. 다른 권리는 저당 못 잡아요. 부동산 소유권만 저당 잡혀야 되는데 부동산이 아닌 권리 중에서 지상권, 전세권은 돈 빌리고 전세권자가 내가 이 건물에 보증금 3억에 전세권 낸 사람인데 전세계약 만료가 2년 남았다. 너 돈 1억 빌려주고 내 3억짜리 전세권 저당 잡아라. 근데 돈 못 갚으면요. 이 3억짜리 전세금 경매에서 받아가든가. 응? 그런 건 이건 잡힐 수 있어요. 이런 저당을 권리저당이라고 불러. 권리저당. 등기법에서. 권리저당 설정이 가능하다. 가능한데 권리를 저당 잡을 때는 항상 부기등기로 잡아야 된다. 등기법에서 그런 거 배워요. 근데 어쨌든 결론. 부동산 소유권이 아닌 권리 중에서 저당 잡힐 수 있는 권리는 딱 두 개밖에 없다. 지상권, 전세권은 저당 잡힐 수 있지만 임차권 같은 건 잡힐 수가 없다. 이것뿐 아니야. 지역권도 저당 못 잡아요. 딱 저당 잡히는 권리는 두 개밖에 없어. 전세권, 지상권. 따라서 이 질문 자체는 맞는 지문이에요. 자, 왜 맞는 지문이다. 이런 건 좀 이 다음에 가서 좀 더 보기로 하고요, 이렇게요.